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문도 교수님 아시죠? 부동산에서 요즘에 가장 좀 재밌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전세 대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1월 달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다룬 내용들을 옛날 거 찾아가지고 쭉 긁어 왔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갑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 침체고입니다. 이명박 정부가요. 금리 인하를 막 단행을 해요.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기가 옵니다. 이 당시 부동산 매매가는 내려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MB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탄생시킵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대출자금 1조를 투입을 딱 해요. 이명박 정권 내에서 8차례에 걸쳐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올려줍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기금도 늘려요. 2012년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22조.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 2016년 말에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60조가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양이 올라가는 건 뭐다? 아파트 값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합니다. 2019년부터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민생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 계속 열어놨죠.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의 희대의 개삽질이 터지죠. 임대사업자 제도.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개꿀.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는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폭증합니다. 김현미, 문재인의 개삽질 중에 하나가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잘못 꽂아가지고 부동산 폭등 이거 맞습니다. 물론 전세계가 부동산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지만 김현미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좀 급하게 오르는 거를 만든 것도 맞아요. 임대사업자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갑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원래는 안정적인 세입자들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옆구리를 보니까 투기를 할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네. 그래서 어이구 잘못됐다 막아버려 했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은 폭등한 이유예요. 늦었어. 문재인 정권 말기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180조가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뭔가 경고를 하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잔액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만큼이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왜 문제냐? 이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요거는 옛날에 딴지 게시판에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필력이 엄청나서 이거 그대로 긁어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현 부동산 상황이 헬조선판 미국 서브프라임이다. 자, 서브프라임 사태를 요약하면요. 없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망한 빚잔치를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전세 대출로 집주인에게 돈이 굴러 들어간 돈이 다시 전세금을 올린 무한반복.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전세 대출 제도.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가 않다.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악마의 계약이다. 서브프라임 때 작살난 게 CDO라는 건데 모든 증권은 그 기반인 자산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기반으로 하고 신용대출은 그 사람의 인생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은 뭘 기반으로 할까? 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집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고 어차피 집을 걸고 가압류에서 경매 넘어가니까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냐? 아니다. CDO가 왜 어떻게 쫄딱 망했냐면 A, B, C, D 중에 괜찮은 신용도 높은 애들하고 신용도 낮은 애들하고 묶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신용평가를 딱 해보니까 실한 놈 하나만 건재하면 나머지 세 개는 그럭저럭 쫄딱 망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굴러갈 것만 같은 거야. 그렇게 만든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A클래스 하나와 C클래스 세 개를 묶어요. 책임은 못 지지만 묶어보니 A클래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당연히 A클래스야. 근데 4명에 대한 평가는 개별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이 묶음을 보니까 평가가 묶음으로 평가해버려. 그러니까 A등급이라고 붙였지만 다 같은 A등급이 아닌 거예요.
지방 장마담에 나온 A급 쇼 아나운서하고 유재석하고 야, 다 같은 A급끼리 뭘 따져? 이럴 순 없잖아. 따져야지. 그래서 A급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겁나게 팔아제꼈는데 나중에 부실한 세계가 1인분 못하고 반인분도 못하고 그냥 빚쟁이 다르려들어서 다 개박살 아사리판 난 거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괜춘한 A급 한 놈이 몽땅 다 피박을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장 상황이 존망해가지고 이 A도 B급이 돼버린 거요. A급으로 값은 치렀는데 B급도 아니고 C급이더라. 근데 아니 C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 CDO라는 상품이 이랬던 겁니다. B 하나와 부도난 거 제로 3개를 묶어놓은 똥쓰레기가 돼버린 거다. 그걸 잔뜩 싼 애들이 배가 터져도 죽었고 그 이름도 유명한 베아파스턴즈 리 베만 블라더스. 리먼 브라더스랑 베어스턴즈가 터졌죠. 그 모든 사단은 금융공학적으로 기초자산이 될 수 없는 신용평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에다가 가치를 팍팍 매겨서 너 1억 불, 너 1조 달러 그 지랄을 떤 거다. 그게 뭐라 같냐? 바로 전세대출과 같은 거다. 서브프라임을 개박살 개아작을 낸 CDO는 100만 원짜리가 신용평가를 한번 받으면 플러스 1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신용평가사는 이거 100인데 110이 됐어? 아우 존나 좋아. 그래서 신용평가를 더 해줘. 더 좋게 해줘. 110짜리가 이제 그 신용평가를 얻고 120이 되지. 120이 됐다는 소리를 듣는 신용평가사는 역시 내 평가는 틀리지 않았어. 봐봐. 시장 반응하잖아. 역시나 신용평가를 더 좋게 해줘. 그래서 130, 140, 150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200이 돼 있네. 슬슬 뒤가 불안해진 리먼 브러더스 같은 애들이 물어본다고. 이거 괜찮어? 먹고 죽는 거 아니지? 이제 신용평가한 애들은 응 괜찮아 보여 등급 유지. 그 소리에 이제 또 신나게 팔아제끼는 거지. 그래서 100짜리가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00, 400, 450, 500 설마? 1000? 에?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2000이 된 거요. 100짜리가 2000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럼 서프라임이 터졌느냐 물으시면 그때부터 본격 레이스 시작이라고 답해드려라. 그렇게 해서 CDO가 월스트리트를 싸잡아 먹어버린 거다. 신용평가는 시장의 평가고 이게 시장의 가격, 시세가 되고 다시 그 가격을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매기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한 거예요. 아주 평가 주기마다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그 폭탄을 이놈 저 새끼 인연 저 자식이 돌려먹다가 결국에 맛도 없고 배도 부르고 슬슬 눈치 보다가 도이체방크, 크레딧 스위스 등등 월가에 발 좀 들여놓은 쩐점 굴린다는 애들과 유태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과연 이 애가 누구의 애인 줄도 모를 그럴 바퀴벌레 개족보가 딱 완성이 되고 그걸 좋다고 배 터지게 먹은 아까 그 두 놈 폭탄 돌리기가 끝나자 펑 하고 터져버렸다.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뭐 하나 둘 할 것 없이 다 되졌다. 신용평가라는 게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인류사의 소중한 금융실험이 그렇게 막을 내렸는데 그러나 싶었는데 지구촌 정반대에 있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막 그와 같은 신용평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대출 채권이 탄생했지. 그게 바로 쥐바퀴표 전세대출이라는 희대의 씹사기 개사기 악마의 계약인 거다 이 말이야. 전세대출은 왜 악마의 계약인가? 세상 천지에 너만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해봐봐. 그러면 네가 사는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은 전세금을 세입자의 소득과 차입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마통도 가능하고 땡빚도 가능하지만 오롯이 세입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개인에게 거저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콤한 일은 거의 없어. 마통도 거래 실적에 기반해서 빌려주니까 그게 다 시장의 신용 시스템에 기반한 거잖아. 아주 건전하고 건전한. 그런데 어느 날 쥐새끼처럼 생긴 놈을 지금의 40대 50대가 당시에 20대 30대가 경제 신화에 매몰돼서 당시 5060에 개나발 현혹돼서 그 애를 뽑아요. 노태우를 뽑았던 등신들이 김빙삼이를 뽑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정신 좀 차리나 싶더만 이놈들이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점심을 차리고 와신상담 물약 빨고 불러도 쓰고 쥐새끼를 뽑아버렸어. 그 사실에 대해 내게 한탄하냐 하고 묻는다면 에휴 별말씀은 세상에 병신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지라고 대답할 뿐 어차피 그들이나 나나 1인 1표. 그때 창조된 전세대출이란 뭐냐?
세상에 나 혼자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사는 집 빼고 세상 모든 집은 대출을 못 받으니 전세금이 올라갈 수가 없지. 올라가 봐야 찔끔찔끔 올라갈랑 말랑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거기다가 서민을 위하는 허울 좋은 개소리로 전세대출 존엔 퍼다르니까 전세 7천짜리 아파트가 6천, 5,500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7천이 돼. 돼 하더니 바로 매매가를 따라잡아 버려. 서울 전세 1억! 전세가가 오르니 집주인이 매매가를 올려요. 매매가가 올라가지. 간평이 움직이고 담보가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더 나와. 주담대가. 아파트 매매가가 주담대 믿고 졸라게 쳐 올라가니까 신규 분양도 그 발에 맞춰서 쌉질할 병을 싸는 거다 이 말이야. 올라라. 돈은 은행에서 거저주니까 그마저도 모자라면 전세 끼고 사. 갭 투자해. 그렇게 해서 탄력받은 토건 모피아의 뽐뿌질로 인해가지고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터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빚내서 집사라임. 그때 집 산 게 나야. 초이노믹스. 주담대는 집이라는 부동자산을 근거로 하는 채권입니다. 기초자산이 집이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 은행이 주담대 채권을 모아서 한국은행 문을 두드리면 냉큼 달려나와서 그걸 사가. 그때 은행이 한국은행에게 갚겠습니다 하고 써주는 각서가 MBS라는 겁니다. 넌 이미 주담대 서류에 사인하는 그 순간 그 즉시 한국은행에서 해당 은행에 MBS를 딱 결제해 주는 것과 하나 다를 것 없는 것. 그런데 전세 대출은 그렇게 안 돼. 저당을 잡힐 기초 자산이 없거든. 전세 대출도 가압류해서 경매 가능하거든요. 야, 등신들아 잘 봐라. 그건 주택이 전세 대출의 근거가 돼서가 아니라 집주인하고 실랑이를 벌이니까 세입자 너 대항력 인정. 그렇게 해서 수리 쿠션 먹고 집주인의 자산에 대해서 돈 달라는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 이제 그걸 나름대로 간소화한 거고 그걸 전문 용어로 민사집행이라고 해. 그러니까 민사야 민사. 전세 대출, 전세금 상승, 집값 상승, 평가액 상승, 전세 대출 상향 조정, 전세 대출, 전세금 상승, 집값 상승, 평가액 상승, 또 상향 조정, 무한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CDO가 기초 자산 없이 스스로 신용평가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신용평가 키우고 다시 스스로 찌고 무한 반복한 것처럼 전세대출이 상승, 감정평가 상승, 전세대출 상승, 감정평가 상승 무한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똥파트 가격이 33% 떡락했지만 여전히 전세대출이 버티고 있느냐 하면 그러질 못해요. 이젠 더 이상. 전세대출 2억 받아보니 매월 이자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다음 달부터 또 다다음 달부터 다음 분기부터 또 내년부터 이자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버틸 수 없는데 현상이 유지가 안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하니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는 그 집의 가격이 33% 떡락을 이미 했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 그 집에 걸린 대출도 상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 내가 빌린 전세 대출도 기간이 지나면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거다. 매매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가 떡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끼고 집 사던 갭투기충이 멸종한다니까. 갭투기충이 집을 안 사니까 분양 계약을 안 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토건 모피어가 땅 장사, 집 장사, 대출 장사가 싸그리 깡그리 다 돼진다니까. 똥촌주공 미분양이래 돼진다니까. 건설사 어디야? 롯데진 건설이라니까. 돼진다니까. 전세가 하락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전세 하락, 갭투기 종막, 건설사 돼진다니까. 은행 대출 장사 돼진다니까. 토지 장사 돼진다니까. 다 돼진다니까 그러네. 아니 이미 돼지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니까. 너는 이미 돼져 있다니까. 그걸 모르네. 자, 이 글은 딴지 게시판에 둔촌주공의 미분양 나던 그 시기에 딴 개인님이 쓴 글입니다. 지금 억지로 모든 규제 풀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까지 팔아제끼면서 억지로 지금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걸 막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 자체가 개사기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그 원흉인 CDO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똑같은 원리의 대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수를 더 떠버립니다. 뭘 하냐? 어떤 대출 상품에는 기초가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 그게.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허그 HUG 우리 전세 보증금을 보증서 줄게. 국가가 세금으로 전세금 보증을 서주면서 전세 대출 좀 더 받으세요, 더 봐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의 상한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명박이 만든 그 상품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 값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전세 제도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전세값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안하죠. 왜냐하면 전세금을 기반으로 내 집 마련까지 가야 되는데 전세금 날리면 지금까지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월세에 산다는 건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개인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게 국가란 말이죠. 전세 계약 잘못했다가 그 피해를 입게 되면 전세 사기 같은 걸 당하게 되면 그냥 인생이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건 국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왜 잘못된 상품이고 악마의 계약인지 딴지 게시판에 한 딴게이분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필력이 어마어마하죠 이분.